네, 자리에서 기본 강의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뭐 이번에는 이제 자료 해석을 풀 때 거창한 건 없지만, 이제 기초 수학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써봤는데, 그냥 이제 기초적인 이제 그런 지식 같은 거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알아두면 뭐 그렇게 나쁜 해가 되진 않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까지는 안 바라고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 괜히 막 이렇게 진부하게, 저는 원래 성향상 뭐 어그로 끌거나 막 그 뭐랄까요, 막 이펙트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제 채널에서는 굳이 그런 걸 하진 않습니다. 뭐 어그로를 여러분들 다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진짜 깔끔하게 P셋에 관련된 것만 올리고 있고, 뭐그 어차피 피차 다 공부하러 제 채널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인데 더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폰트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글씨체나 좀 이렇게 한눈에 크게 보이시라고, 잘 보이시라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신경 써서 올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 그대로 중고, 그쵸, 정규 교과 과정을 이수하였다면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로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게 피셋의 방점입니다. 방점, 방침. 자, 피셋 자료 해석 영역에서는 이제 특히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교과 과정의 내용, 배우는 기초 수학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집합 부분이라든지 방정식, 함수,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집합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막 우리가 뭐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뭐 이상한 뭐 기본서를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그런 집합의 개념을 빌려와서 물어본다, 이 정도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딱히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항상 저한테 많이들 질문, 댓글이나 뭐 메일을 보내주시곤 하는데, 솔직히 제가 뭐 대단한 놈도 아니고, 저 그냥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라서 뭐 대단한 놈도 아니라서, 솔직히 이런 거를 조언드리기가 굉장히 솔직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쵸? 그럼에도 일단은 너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은, 뭐 수포자다,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다, 뭐 그래서 좀 부담되니까, 뭐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편하게 무슨 막 돈 주고 기초수학 관련해서 뭐 공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핑거 프린세스 핑프 아니잖아요. 손가락 까딱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맨날 질문부터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구글링 조금만 해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 막 뭐 블로그나 뭐 티스토리나 아무튼 뭐 다른 뭐 기타 커뮤니티 사이트에다 이렇게 막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려놓은 것들 많아요. 그런 거 이제 블로그에 이런 거 참고하면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블로그 참고하나요? 라는 댓글을 혹시 다실 분들에게 혹시 그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말하는데, 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그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체력을 보충해서 시험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에 하나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별거 없고요. 딱 1차까지만 알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지수의 x 또는 y,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된 식이고, 방정식의 정의는 그 미지수의 특정한 수를 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의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자리가 그래도 기초 수학에 대해서 가볍게 좀 우리가 체크하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정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ax 플러스 b equal c일 때 x는 a분의 c 마이너스 b, 단 a는 0이 아니다. 0이 되면 불능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이 7이라면 x는 당연히 이게 넘어가, 즉 2항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그럼 2x equal 4가 되니까 x는 2가 되겠죠. 자, 피셋 자료 해석 영역은 그 NCS 응용수리 영역이 있어요. 뭐 소금물, 그다음 기차 가지고 막 그런 거, 그다음에 무슨 막 뭐 일률, 운동장 몇 바퀴 도는데 누가 먼저 돌고 언제 만나냐, 그다음에 뭐 그 넣다 뺏는 거, 사탕 넣고 뭐 무슨 색 사탕을 뽑을 확률, 이런 것들은 이제 응용수리에서 많이 쓰이는데 PSAT에서는 그런 게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측정 평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2차나 혹은 3차 방정식까지 숙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셋이 정식 도입된 건 2005년도 실험 평가였을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2020년
기출에 비추어 볼 때 1차 방정식 정도만 알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7급 모의평가죠. 한 달인가 한 30일 한 달 반 정도에 이제 시행되었던 7급 이제 그 공채 피셋 대회에 있어서 인사혁신처에서 25문항 이제 그 뭐였죠? 네, 모의평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굉장히 쉬운데 여기 이제 조건이 딱 그 1차 방정식 개념이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이거 실어 와봤습니다. 자, 보면 B2의 판매량을 물어보고 있고 4개가 이제 빈칸이 되어 있고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채워야겠죠. A와 C의 판매량은 같으니까 얘는 일단 95로 해줍니다. 자, B와 D의 판매량은 같은데 뭐 A로 놔도 좋고 Y로 놔도 좋고 나는 K로 놓을래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X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E는 D보다 23개 적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렇죠. X-23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X의 값을 구하고 나머지 빈칸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6개죠. 평균 70이니까 70 멀티플라이 6을 해주면 뭐가 되죠? 즉 420이 되죠. 그럼 얘네를 다 더해 보겠습니다.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더하면 190이고, 자, 여기 미리 계산을 해버리죠. 43 마이너스 23 더하면 20이죠. 그리고 얘 190이었으니까 더해주면 210이 되겠죠. 플러스 210. 자, 그럼 이항을 해서 뭐 여기다 이렇게 따로 써줄 필요도 없어요. 시간 아깝게. 3x 이꼴 210이 되니까 x는 뭐가 된다? 70이 되겠죠. 자, 따라서 70이 되니까 b와 2를 물었어요. 23개 적은 47이 되겠죠. 따라서 70, 47. 즉 1번이 정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풀릴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피타고라스 관련된 뭐 글도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전문적인 그런 분들은 재미로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이제 증명할 수도 있고, 알제브라 대수학이라고 하는데 대수학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닮음, 뭐 도형을 이용해서 또 증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의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남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부분으로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얘를 밑에다 그러니까 적어놨는데 빗변이 여기죠. 이게 직각이니까 빗변은 뭐냐면 이 직각과 마주보는 이 맞대응하는 변을 빗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가장 길어 보이는 게 빗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작은 건 5, 12가 됩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제에서 5, 5, 25. 그 다음에 12의 제곱은 우리가 제곱수 표현 잘 알고 있죠. 144입니다. 13의 제곱까지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169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걸 더했을 때 169가 성립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게 막 잘 안 와닿는 게 아니라 너무 배운 지 오래돼서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가볍게 살짝 증명 한번 해보고 갈게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거 과외할 때나 했었는데.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죠. 그럼 이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좀 그 그림이 대칭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수학적 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게 초등학교 지식만 알 수도 있는 그것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고 직각삼각형 4개를 이어붙였기 때문에 다 직각이죠. 따라서 얘는 사각형인데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정사각형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였죠. a 플러스 b네요. 공교롭게도. 그러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까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완전 제곱식인데 사실 이렇게 하려다가 좀 까먹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까지는 피셋에서 알 필요는 없어요. 얘를 이제 그 전개를 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죠? 이 정사각형 안에 있는 얘도 지금 사각형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지금 C예요, 한 변이.
아, 그럼 얘도 정사각형이죠. 얘 넓이는 뭐죠? C제곱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삼각형 4개 있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였죠? 높이 밑변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삼각형 넓이의 정의죠. 따라서 이거 넓이가 하나가 2분의 1 AB가 되겠죠. 근데 몇 개 있죠? 4개. 곱하기 4개 하면 4 하면 뭐가 되지? 2AB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의 넓이였지? 이 전체의 넓이였지. 이거를 빼주면 뭐가 되죠? 아, 이거의 넓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2AB 우리가 이거 다 구했잖아. 4개의 합인 거. 2AB를 해줬을 때 뭐가 남죠? 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남고 얘가 결국 뭐라고? 이거. 이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이라는 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뭐 그냥 또 까먹지도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한 게 아마 대수학으로 증명한 게 이게 대수학적인 증명이고 나머지는 뭐 별 이상한 또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3개 사각형 있으면 이렇게 막 닮음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뭐 수능 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거는 상황 판단 문제인데 가져왔어요. 기출문제로 2016년 기출문제인데 상황 판단에 있는 문제가 자료 해석에 나올 때도 있고 자료 해석스러운 문제가 상황 판단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상황을 주진 않겠죠. 근데 자료 해석에서도 충분히 이런 개념을 물어볼 수 있고요. 한번 볼게요. 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접할 때 안쪽에서 접하는 걸 내접, 바깥쪽에서 접하는 걸 외접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한 개의 원이 다각형의 모든 변에 접할 때 그 다각형은 솔직히 이거 봐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게 2016년 민경채 57급 피셋 상황판단 기출이었는데 이걸 해설을 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왜 이런 게 나오나 싶었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가로 세로 100m인 정사각형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땅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라고 했는데 별거 없습니다. 근데 나올 수는 있어요. 외접, 내접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충분히 나와도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는 있으니까 지금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죠. 내접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데 여기에 겹치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 뭐 스쳐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렸어요. 얘가 그리라는 대로 그렸으니까. 그리고 정사각형 땅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렸고 다시 그 원에 내접하는, 똑같습니다. 이번엔 정사각형을 그릴 건데 내접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부딪히면 됩니다. 꼭지점이.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100m, 여기가 지금 그렇죠, 100m. 자, 그리고 그 내접하는 정사각형 이거죠. 이거를 첫째 딸에게 주고 나머지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둘째 딸에게 물려주게 될 땅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무리 없이 구할 수 있어요. 100의 제곱은 1만 제곱미터, 뭐 경우에 따라서는 1만 평방미터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게 첫째 딸 목이니까 얘를 빼줘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지. 자, 이거 잘 보세요. 얘 또한 정사각형입니다. 왜냐하면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여러분 이 원의 지름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원의 중심이 이거니까. 그게 내접의 정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잘 보면요. 얘가 여러분 돌아가도 상관없죠. 지름은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죠. 근데 얘가 무슨 길이지? 아,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죠. 자, 그럼 나왔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서 이용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니까 얘랑 길이가 똑같죠. 얘를 x로 볼게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뭔데? 100이니까 그 제곱하면 1만이 되겠지. 얘 2x제곱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누면 뭐가 되지? 아, x제곱은 5000이 됩니다. 이게 뭔데?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로 가정했으니까 이거의 넓이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인 만에서 5000을 빼주면 5000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이런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각주로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에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좀 내놓은 거 보고 조금 저도 의아스럽긴 했습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1차 함수라고 하죠.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뭐 함수의 정의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배워요. 지금은 교육과정이 몇 차 교육과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뭐 제가 뭐 70살, 60살 먹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원소가 있어요. x라는 정의역, 뭐 y라는 뭐 공역 뭐 이런 게 맞나? 아무튼 뭐 ABC 해가지고 뭐 맞대응해가지고 뭐 이런 게 이제 함수의 정의인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최고 차수가 1 이하인 다항함수,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직선 있잖아요. 이렇게 x축, y축 혹은 뭐 이렇게 뭐 우리 뭐 경제학 하시는 뭐 그런 2차 하시는 분들 막 이런 거는 절대 안 나오니까,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뭐 로그 그래프나 뭐 자연 로그나. 자, 그래서 이제 y 이꼴 ax 플러스 b 해가지고 흔히 a가 기울기, b가 뭐 y 절편, 우리가 이런 거 기억들 한 번쯤 뭐랄까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함수를 소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가볍게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가 나오면 먼저 x, y축 눈금의 수치가 동일한지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금의 수치가 동일하다면 x, y축 눈금 수치가 동일하다면 y 이꼴 x 직선을 그려서 최대한 활용하라 라는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x가 있고요, y가 있고, 이 간격이 최대값만 적을게요. 시간 관계상 100이고 100까지 뭐 이렇게 세분화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간격이 똑같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y는 x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1인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을 그리면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직선 그래프가 나오면은 눈금의 그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최대값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제를 좀 한번 풀어볼 것 같은데, 예제라 뭐 해봤자 어차피 PSAT 잘해서 기출문제에 다 토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5급 공채, 행정고시죠, 그냥 가볍게 말하면. 지금 이제 5급 공채 이제 그 피셋 자료 해석 문제인데, 일단 한번 볼게요. OECD 국가의 대학 졸업자 취업에 관한 자료이고, A부터 L까지의 국가 중에서 전체 대졸자 대비 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만으로 다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전체 대학 졸업자 대비 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 자, 이 각출을 괜히 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보죠. 전체 대졸자분의 대졸자 중 경제활동 인구, 대졸자 중 경제활동 인구분의 대졸자 중 취업자. 공교롭게도 얘네 둘을 곱해버리면 얘랑 얘가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속어라고 아무튼 그러면 전체 대졸자가 분 모로 가고, 얘가 대졸자 중 분자로 가겠죠. 그럼 얘가 뭐지? 전체 대졸자 대비라는 말은 대비 앞에 있는 게 분모, 뒤에 게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 그러면은 취업률이랑 경제활동 인구 비중을 곱한 거가 그 OECD보다 큰 거를 짝지어봐라 라는 걸 묻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아니요. 무조건 y는 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프 유형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넓이를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자, OECD 평균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을 하나 빼주고 편하게 5, 4, 20이죠. 여러분, 이게 뭐죠? 가로, 세로. 넓이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넓이보다 큰 애들로만 짝지어진 걸 고르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A, 잘 안 보이시죠? I, J입니다. 얘네들은 볼 것도 없죠. A, I, J. 뭐 별로 지어지도 않습니다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안 돼요. L도. 이거 해봐야 얘를 못 넘거든요. 이거 딱 봐도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얘가 더 크다는 걸. L도 지워주고요. 자, F가 한번 볼까요? 7하고 얘는 넘죠. 네, 얘가 5, 4, 20이었는데 얘는 7, 3을 조금 넘으니까. 그래서 F는 무조건 되는데 F가 없네요. C도 한번 보죠. 80에 근접하고 얘도 무조건 넘습니다. 그럼 C는 포함이 돼 있네요. 자, 그럼 B를 한번 볼까요? B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딱 봐도 얘보다 얘가 넓지 않아요? 이거 공통 제외해줘도
이거 해줘도 조금 남잖아요. 그래서 B가 OECD 평균보다 크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D는 안 되죠. 9, 1에 9니까. 그다음에 GK, K 한번 봅시다. G는 되는데 G는 OECD 평균보다 큰데 K가 안 되죠. 2, 8에 16.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이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를 살펴보았습니다. 30번 볼게요. 자, 이거는 2014년 5공채 기출문제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죠.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수출입액 현황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눈금이 잘 안 보이실 텐데 0부터 시작해서 500까지 510억 불로 들어가고요. 여기도 0에서 510억 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가 없어서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Y는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직선을. 1번 보죠. 자, 무역 규모가 가장 큰 해는 2008이고 가장 작은 2001년이다. 무역 규모는 각 주에서 수출, 수입액을 더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얘도 넓이 개념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400 더하기 400, 4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얘보다 더 큰 넓이를 가진 애가 있나요? 없습니다. 2009년? 2008년이 더 큽니다. 2001년? 얘보다 더 작은 규모 사각형을 가진 애가 있나요? 없습니다. 1번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수출액 대비 수입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 2003년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X, Y가 있으면 이 기울기는 뭐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 얘가 1이고 얘가 2야. 그 우리 기울기 1분의 2 해가지고, 기울기 2X구나. 우리 이렇게 구했었죠?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수출액, 즉, 얘분의 얘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직선을 긋습니다. 근데 가장 큰 애는 2003년이죠.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지나치게 그려주면 돼요. 이 기울기가 이쪽으로 갈수록 큰 거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작은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003년이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떻게 보면 3번이 가장 키포인트일 수 있는데 무역수지 적자폭이 가장 큰 애는 2003년이고 흑자폭이 가장 큰 애는 2007년이다 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이걸 기점으로 X축은 수출액이고요. 수입액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걸 기준으로 각각 연도가 있죠. 여기서 수직을 이렇게 선을 그어요. 직선을.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가장 얘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수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입액이 큰데 수출액은 적어. 그럼 적자죠. 근데 수출액은 많은데 수입은 적게 했어. 그럼 결국 무역이 수지가 흑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으니까 적자폭이 가장 큰 애는 2003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이 직선에서 얘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애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위쪽에서. 왜냐하면 적자폭이라고 했으니까. 수입 빼기 수출이거든. 그 기준이 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흑자폭은 당연히 이쪽을 봐야겠죠. 자, 볼게요. 2007년도가 여기 있거든요. 이 정도 됩니다. 직선. 얘보다 더 긴 거 있어요? 없습니다. 2007년 맞죠? 자, 4번 볼게요. 2001년 이후 전년 대비 무역 규모가 감소한 애는 수출액도 감소하였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2000년 기준으로 2001년 가면 수출액 감소하고 수입액 감소하니까 무역 규모가 감소했는데 수출액도 감소하였다. 뭐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얘가 정답일 거고 우리가 지금 뭐 문제를 풀려고 이걸 지금 보는 건 아니니까. 수출액이 가장 큰 애는 2007년. 그렇죠.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건 없으니까요. 수입액이 가장 큰 애는 여기서 2008년이죠. 그래서 맞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2020년 민경채 57급 PSAT 자료에서 기출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W 경제포럼이 발표한 25개 글로벌 리스크 분류와 영향도 및 발생 가능성 지수에 관한 자료고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0, 2.5, 3.0, 4.5 0, 2.5, 3.0, 3.5, 4.0 뭔가 맞으면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안 비슷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에 한해서는 정사각형, 즉 Y는 X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좀 안 맞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따로 봐줘야 되는 거죠. 얘까지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원래 연장선이거든요.
이제 이게 4.5가 숨어져 있는 거지. 굳이 필요가 없었으니까 여기 언급을 안 했던 거고. 사실상 이렇게 연장을 해서 4.5. 결국 y는 x 그래프를 어떻게든 그려보았습니다. 억지로. 이런 그래프예요, 원래. 자, 1번 보면 모든 환경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지수 대비. 발생 가능성 지수 대비 얘가 분모로 간댔죠. 대비 앞에. 영향도는 1 이상이다라고 했고 환경적 리스크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네모난 거 색칠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찾아볼게요. 이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울기 즉 대비 영향도 B가 1 이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가 1 이상인 게 다 1을 넘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얘가 y는 x 그래프죠. 얘 기울기가 1이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이쪽 이렇게 갈수록 이쪽에 있는 건 1보다 큰 거, 이쪽으로 가는 거는 1보다 작은 거니까. 근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공교롭게도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볼게요.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 지수의 차이가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는 대량 살상 무기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대량 살상 무기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나머지 얘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없죠. 그래서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 충격. 뭐야? 이게 어딨죠? 저도 안 보여가지고. 여기 있네요. 이거의 그 충격에 영향도 대비 발생 가능성 지수의 B. 자,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이번엔 얘가 분모로 갑니다. 이거분의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일 때, 발생 가능성 지수 대비 얘라면, 이게 뭐였죠? 기울기가 얘가 1이라고 했죠, 기준이. 그럼 얘는 당연히 이쪽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결국 에너지 가격 충격의 발생 가능성 지수 대비 영향도는 1을 넘겠죠, 기울기가. 근데 반대죠. 반대니까 얘는 1을 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돌아가면 보면 되는 거지. y축이 x고 x축이 y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에너지 가격 충격 볼까요? 얘를 기준으로 한 대치. 얘가 뭐지? 1, 기울기가. 그러면 반대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갈수록 1보다 큰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그렇죠. 1보다 작은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에너지 가격은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되고 기준점인 y는 x보다 아래, 즉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1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 이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 배워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다뤘기 때문에 4, 5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임팩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최대한 많이 담다 보니까 시간이 약 30분 가까이 좀 됐네요. 아무튼 이것으로 웬만해서 이제 기초수학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